달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사무실로 이제 오게 됩니다. 치매에 걸린 우리 엄마였다. 그 대출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대트론의 남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요. 저희에게 재밌었던 일 아니면은 좀 오싹하고 이거는 좀 신박한데 그랬던 대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직업이 뭡니까? 부동산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로 어떤 이제 간절한 분들의 희망이 되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신박한 사기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영업 10년차 되신 영업이사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트론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모의 이사님. 네, 저희가 대출을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 몰랐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제 물건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30대 아드님께서 80대 노모님을 모시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신다고 사무실로 직접 오셨습니다. 근데 담보도 확실했고 어머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직접 자필도 하셨고 뭐 대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님을 통해서 근저다 설정까지도 완벽하게 했고 그래서 대출은 뭐 완벽하게 끝났고 뭐 대출이 뭐 잘 마무리가 되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면 뭐 그거는 저희가 평소에 하는 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사무실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전화가 오셔서 저번 달에 할머니랑 남자분이 받으셨던 대출이 치매에 걸린 우리 엄마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 대출은 인지 능력이 없는 우리 엄마가 자필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대출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드님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온 네. 거니까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인데요. 그쵸. 민법상 정말로 치매 진단 기록이 있으신 분이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출이 정말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쵸. 저희는 네. 돈은 나가고 이제 그런 근저당 설정은 완전 공중에 붕 뜨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데요. 그렇죠.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럼 네. 대표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일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점증하는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령자 대출이 나갈 때는요, 항상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진료 내역을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치매 관련 내역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병원 기록 내용을 다 한번 훑으신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건강보험 기록에 보면은 이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진료 기록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이신지까지도 진료 그 기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뿐만 아닌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해서 가족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박. 그러면 만약에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을 다 받아야만 하나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께 받지 마시라고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갔던 내용들은 네. 나갔던 이전 내용들을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그분들은 다 인지 능력이 있어서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했고 혹시나 그래도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이신 거를 숨기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경찰에 그 수사 요청 중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아직 그거는 해결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 건인데요. 근데 네. 왜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저희 같은 대부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금융권은 아무래도 고령자나
아무래도 무소득자라고 하죠. 나이가 네. 있으시니까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담보가 좋아도 대출을 진행을 해주지 않지만 저희 같은 대부업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셔도 담보 자체가 좋으면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그건 제가 때문에 일부 가족들이 이런 경우를 대부업에서 대출을 이용해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치매였다라는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좀 발뺌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은 단순히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머님의 치매 기록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자식이지만 형사 고소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듣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이사님 모시고서는 이런 귀한 썰들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사님 다음에 그러면은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